수레바퀴 은하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모양이 수레의 바퀴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은하는 아주 멀리 약 5억 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수백만 배 더 먼 거리에 해당합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렌지형 은하 또는 고리 은하라고도 불리며 은하의 지름은 대략 14만 4,300광년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보다는 크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1941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크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그는 이 은하를 항성 역학 기반의 설명이 필요한 가장 복잡한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은하가 그 모양과 구조 그리고 동작 방식이 기존의 학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주변에 위치한 세 개의 작은 나선 은하와 함께 그룹을 이루며 이를 수레바퀴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작은 나선 은하는 각각 G1, G2 그리고 G3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 푸른색의 마젤란형 나선 은하와 노란색을 띠는 작은 나선 은하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나선 은하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이 은하에서 E형 초신성인 SN2021 AFDX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신성은 별이 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로 이 폭발은 그 별의 질량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E형 초신성은 일반적으로 대형 별의 핵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발견은 우리가 별과 은하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고리 은하입니다. 고리 은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형의 구조를 가진 은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형의 구조는 그 형성되는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원형 구조를 핵고리, 내부고리, 외부고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막대 모양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막대 모양의 구조가 존재하는 은하에서는 해당 구조와 연계하여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리 은하가 막대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 구조가 보이지 않는 은하에서도 고리 구조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은하들 간의 상호작용, 병합 현상 또는 은하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핵고리입니다.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원반, 즉 핵 원반의 중심 경계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핵고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핵고리를 관찰할 때 종종 별들이 태어나는 활동, 즉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고리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사실 그 크기는 은하의 핵 원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수백 파섹 크기로 시작하여 1킬로파섹에 이르기도 합니다. 핵고리가 형성되는 정확한 위치와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설과 이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수치 실험을 통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은하 중심부로 가스가 흘러들어가며 그 가스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원심력과 중력 사이의 균형 지점에서 핵고리가 형성된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핵고리의 크기와 은하의 막대 구조 강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보통 막대 구조의 세기가 강할수록 핵고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내부고리입니다. 내부고리는 그 크기나 위치가 막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부고리의 반경은 막대 구조의 반경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내부 고리에서는 별이 새롭게 태어나는 활동, 즉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부 고리에서 별 형성이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 형성 활동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내부 고리들은 중앙에 넓은 팽더블을 갖는 나선 형태의 은하, 즉 조기형 원반 은하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막대 구조를 포함한 은하에서 이러한 내부 고리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은하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명 중 하나의 위치에서 별과 가스가 모이게 되어 내부 고리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명이란 별이나 가스들이 은하 내의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외부고리입니다. 외부고리는 은하 내의 특별한 구조 중 하나로 이 구조는 은하 중심의 막대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은하에 막대 구조가 있다면 외부고리의 크기는 대체로 막대 구조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부 고리의 위치는 은하 내에서 특별한 현상인 바로 외부 린드블라드 공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외부 린드블라드 공명이란 막대 나선 은하의 막대 부분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이 공명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별과 가스가 모여들게 되면 외부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외부 고리 형성은 조기형 원반 은하, 즉 초기의 원형 구조를 가진 은하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하지만 모든 외부 고리가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고리는 내부 고리나 핵고리에 비해 별이나 가스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고리가 완벽한 원형으로 형성되지 않고 마치 나선팔이 감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한 원형을 이루지 않는 외부 고리를 유사고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그 외 다양한 고리입니다. 우주 속에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지닌 은하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독특한 고리 구조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은하의 막대 구조가 없어도 이러한 고리 형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 구조가 없는 이러한 은하에서 고리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학자들은 은하끼리의 병합, 상호작용 또는 다른 은하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현상이 고리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은하들은 그 특이한 고리 구조로 인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레바퀴 은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레바퀴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구 천체는 균일하고 대칭적인 고리 구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형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극고리 은하는 흔치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은하의 고리 부분이 주요 은하의 회전축과 거의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구조는 은하의 회전축과 고리 부분의 회전축이 거의 90도로 어긋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콘도르 은하입니다. 콘도르 은하, 다른 이름 NGC 6872는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의 은하입니다. 이 은하와 그 근처에 있는 IC4970은 지구로부터 무려 2억 1,2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콘도르 은하의 모양은 수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티그럴 기호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섹션 사인 기호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를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허블식 분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은하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그룹을 나눕니다. 콘도르 은하는 SBB 팩형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막대와 나선팔을 가진 나선 은하를 나타냅니다. 반면 그 근처의 IC4970은 SH0 팩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나선팔이 없는 타원형 은하를 의미합니다. 특히 콘도르 은하의 나선팔 중 하나는 상당히 흐트러져 보이는데 이 흐트러진 나선팔 부분에는 많은 청색 천체들이 있으며 이는 별이 형성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4970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콘도르 은하는 그 크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이 은하는 약 6분의 각도만큼 걸쳐 있으며 이것을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나선팔 하나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 무려 52만 2천 광년에 달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2013년 현재로서는 콘도르 은하는 관측된 가장 큰 나선 은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C4970입니다. IC4970은 지구로부터 약 2억 1,2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나선 은하인 콘도르 은하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은하라는 것은 두 은하가 중력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충돌하거나 합쳐지기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하 간의 상호작용은 우주의 진화와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IC4970은 1900년 9월 21일 미국의 천문학자 드릴 스튜어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초는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한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은하와 별들을 관측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시기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IC4070이 콘도르 은하의 나선 원판의 평면을 대략 1억 3천만 년 전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현재 콘로드 은하의 매우 길게 늘어진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은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력적 상호작용의 한 예로 구조와 모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두 은하 간의 상호작용이 콘도르 은하의 북동쪽 팔과 남서쪽 팔에서 상당한 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그스 오브젝트입니다. 호그스 오브젝트는 뱃머리 자리 별자리 안에 위치한 특이한 반지 모양의 은하입니다. 반지 모양의 은하란 중심부와 그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별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구조를 갖는 은하를 의미합니다. 이 은하는 1950년 미국의 천문학자인 아서 호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보통 무슨 은하라기보다는 호그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대략 8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고 크기는 약 12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6억 광년 떨어져 있고 중심에는 노란색의 오래된 별들이 있으며 그 주변을 거의 완벽하게 도는 젊고 뜨거운 푸른 별들의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 구조는 그 정확성과 원형의 모양이 너무 완벽해서 가장 완벽한 반지 은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7천억 배로 추정되며 중심부의 지름은 약 18만 8천 광년이고 주변 반지의 내부 지름은 7만 5천 광년이며 외부 지름은 12만 1천 광년입니다. 이 은하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호그는 보이는 반지 구조가 중력 렌즈링, 즉 중력에 의해 굴절되는 빛의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중력 렌즈링은 대량의 질량, 예를 들면 큰 은하나 은하 근단 앞을 지나가는 빛을 굴절시켜서 그 뒤에 있는 물체나 별들을 확대 왜곡하여 보이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후에 버려졌는데 그 이유는 은하의 중심부인 핵과 그 주변의 반지가 같은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우주의 확장과 관련된 현상으로 우리와 멀어지는 천체는 빛의 파장이 빨간색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더 발전된 망원경을 통해 반지의 복잡하고 뭉툭한 구조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구조는 중력 렌즈링에 의해 생겼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은하들은 호그스 오브젝트와 주요한 특성이 비슷하며 밝은 별들의 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심은 길게 늘어나거나 바 형태를 보이며 일부는 나선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들 중 그 어느 것도 호그스 오브젝트만큼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은하를 호구 유형 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하의 많은 세부 사항들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링 은하는 일반적으로 작은 은하와 더 큰 원반 형태의 은하의 충돌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런 충돌로 인해 원판 내부에서 밀도 파당이 생겨나면서 그 결과로 특징적인 반지 모양의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최소 2억에서 3억 년 전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호그스 오브젝트의 중심부는 반지 지역보다 아마 더 오래되었을 것이며 매우 낮은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형설 가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정밀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충돌 시나리오에서 관찰될 수 있는 희미한 은하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를 분석하는 과학자팀은 만약 이 충돌이 30억 년 전에 발생했다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잔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EDA 1000714입니다. LEDA 1000714는 크레이터 별자리에 있는 링 은하입니다. LEDA 1000714는 아주 드문 은하 그룹에 속해 있는데 바로 호그 유형 은하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이 유형의 이름은 원형으로 알려진 호그스 오브젝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체 은하 중 대략 0.1%만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EDA 1000714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거의 원형의 링을 가진 호그 유형 은하입니다. 이 두 개의 링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이 은하의 과학적 연구를 이끈 연구자인 터키계 미국인 천체물리학자인 불친 무틀 팍딜의 이름을 따서 불친의 은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LEDA 1000714의 구조와 광도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은하의 중심부는 타원형 은하와 유사하게 보이며 거의 완벽한 원형이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은하가 일부 링 은하와는 달리
중앙핵의 외부링과 중심을 연결하는 막대 구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호그스 오브젝트와 유사합니다. 이 은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링 내부에는 중심에 더 가까운 희미하고 분산된 빨간색 내부링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의 외부링은 약 1억 3천만 년 정도의 나이로 상당히 어리고 중심부는 대략 55억 년이나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